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입니다.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대선 당시에 드루킹 김동원 씨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유감과 아쉬움, 또 일부 대선 주자들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일종 의원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지요. 예. 야당이 제기한 문제도 아니에요. 추미애 당대표가 인터넷 댓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수사를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할 때에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인터넷 조작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좋아요를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눌러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의 국민 여론을 조작을 한 거예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게 없었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하나의 축, 이 특히 여론 조작 과정을 대통령의 핵심 세력이 신복이 가담을 해가지고 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이 정권의 성립 과정에 대한 정통성 문제도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입장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입장 낼 게 없다고 하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이 민의를 담아가는 선거 시스템의 이 오염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한 입장이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전 낸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의 판단이라서 그렇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사실은 저와 같이 90년대 후반부터 국회에서 뭐 비서관 보좌관도 했고 2016년에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2018년에 경남지사로 출마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선한 정치였고 선을 정말 선비같이 정치를 하고 특별하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자기를 잘 관리해왔던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귀히 여겨서 중요한 일을 시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얘기하시지만 2017년 선거는 탄핵 이후에 전개된 보궐선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대략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20% 이상 났기 때문에 예. 사실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그 필요는 사실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선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겠는가.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봐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했지만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나 생각들의 그 판단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할 수 있고 이후에 그 진실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듯이 찾아가고 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감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대선의 여론 조작을 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돼요. 특히 대통령께서는 슬로건으로 내세우셨고 그리고 취임사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게 오염이 됐고 이 여론이 조작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정에 대한 공정에 대한 것들이 훼손된 거예요. 결과가 정의로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과치가 조금이라도 이 여론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더 받으셨다고 한다면 결코 이게 결과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은 대선 승리가 이제 41% 득표로 승리를 했어도 만약 이게 38%, 37%면 이거 자체가 일단 그렇습니다. 승리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깨끗한 결과는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송영길 대표가 2심 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또 무책임과 권한이 남용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지 의문이 든다 그랬거든요.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지금 유감이라 아쉬움이 있다라든지 이러한 대권 후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국민한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친문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친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감이고 아니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지 당사자나 아니면 친문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이러한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많은 당직자로서 책임 있었던 분들 국민들에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제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킹크랩을 주도했던 측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사실은 여러 과정을 보면 킹크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게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그걸 만들고 지시를 한 건 지시를 아니죠. 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김경수를 소환한 형태가 되면서 그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요거 하나. 그리고 예. 댓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김경수 지사가 보기에는 그것을 보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에 대한 지시나 그리고 그것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라라고 했던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왔던 결과로 봐서 그것이 김경수 지사의 행위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가 보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2017년 시기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 전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2017년에 저희들이 경선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의 댓글 여러 가지 보면 그 폐해들이 좀 있는 거예요. 댓글에 관한 부분들이 마치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거나 순위를 바꾼다거나 정치를 바꾼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래서 이제 예. 내로남불이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아니 그냥 자연- 법원의 판단에 자연-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나왔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저는 여야가 좀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사건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작 사건을 한 이 드루킹이 운영을 했던 경인선 가자 그랬잖아요. 영부인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장 행사장에 가가지고 영부인께서 여기 가셨다니까요. 손 흔들고 이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권력의 신부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성숙 여사가 아마 그런 얘기를 뭐 했는지는 저는 뭐 현장에 없었고 확인하지 그거는 못했지만 뭐 영상으로는 있는데요. 있어요? 다만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인선은 거기- 그냥 문 후보를 당시 지원하는 지원했던 한 서포터죠. 조직으로만 그 의해서 조직을 저는 김정숙 여사가 그 거기가 조직을-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데 김 그 의원님.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당이 이거 방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 경인선을 누가 했냐면 주도를 예. 했냐면 바로 드루킹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드루킹은 그 이후에도 뭐 샌다이 총영사 준다 어디 가라 그러면서 매관매직을 일단 뭐 그건 네. 적용하고 그건 다 또- 무죄로 나왔으니까. 아니 예.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무죄로 나왔는데 그 무죄는 김경수 지사의 도지사 출마할 때에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가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여당에 책임 있는 분들 그동안 재판부 비난하고
그냥 이 부분을 갖다가 옹호했던 사람들 전 반성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닌데 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네, 대변하기 두 분 어렵다니까요. 말씀 여기까지 또 강정환 아나운서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